궁합 정석. 옛날 경상도 어느 마을에 박진사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박진사는 고지식하기로 유명하여 그와 가깝게 지내려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박진사는 마음이 어지러 자신의 형편이 넉넉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도와주어야겠다고 마음먹으면 꼭 도와주곤 했습니다. 이런 박진사에게는 돌이 지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는 아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며 큰 행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 오후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줄기가 점점 굵어져 천둥 번개까지 내리치던 이때 누군가 박진사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계십니까? 갑자기 비가 와서 그러는데 잠시 비를 피해도 되겠습니까? 삐그덕 대문을 연 박진사는 남루한 옷을 입은 중년 부부가 오들오들 떨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부는 힘든 시간을 겪었는지 몹시 지쳐 보였고 특히 부인은 금세라도 쓰러질 듯 안색이 좋지 못했습니다. 어서 들어오시지요. 박진사는 부부를 사랑방에 들어오게 하고 불을 지펴주었습니다. 그리고 부부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요기는 하셨습니까? 아이고 아닙니다. 천마만 빌려주셔도 감사한데 이렇게 방에 들어온 걸요. 저희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곧 비가 그치면 길을 나서겠습니다. 중년 부부는 이렇게 답했지만 박진사가 보기에는 그 상태로 길을 떠나면 큰일을 당할 것 같았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박진사는 서둘러 소박한 밥상을 차려 사랑방에 들여갔습니다. 그러자 부부는 무척 고마워하며 맛있게 식사를 했습니다. 부부를 지그시 바라보던 박진사는 이들을 돕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박진사는 얼마 후 비가 그쳐 집을 나서려는 부부를 붙잡으며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쉬어가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부부는 무척 고마워하며 박진사의 집에서 며칠을 보냈고 그 덕에 다시 건강해졌습니다. 이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저녁 박진사의 방을 찾은 부부가 입을 열었습니다. 돌봐주신 덕분에 저희가 몸을 추스릴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내일 다시 길을 나서려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진 것이 없어 돈으로 보답할 수가 없으니 사주풀이를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마침 역학을 공부한 터라서요. 박진사는 큰 욕심이 없어 자신의 운명이 딱히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운명에 대해 궁금한 것이 없으나 자식이 있으니 아들의 일이 궁금합니다. 혹시 아들의 사주를 봐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부부가 보답을 하지 못해 마음이 불편할까봐 박진사는 아들의 사주를 봐달라고 부탁했고 부부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사주를 풀어보던 남편의 낯빛이 변하더니 머뭇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하필 이런 괴가... 괜찮습니다. 말씀해 주시지요. 고난의 괴입니다. 일평생 고생만 하고 되는 일이 없는 사주이지요. 이 말을 들은 박진사는 너무나 흉한 사주풀이에 화가 났지만 선한 중년 부부가 일부러 자신에게 나쁜 말을 한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흉조가 있다면 미리 알고 대비를 해야 하니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전 그러시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참. 아드님은 사주에 강한 목이 약한 토를 상극하는 신약 사주입니다. 이런 경우 건강을 주의해야 하는데 소화가 안 되어 잘 먹지 못하고 몸이 마르고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지며 항상 신경이 예민하고 두통과 복통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아드님은 총명하고 학문에 뜻이 있어 열심히 노력하겠으나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없는 용두사미운이라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아이고, 은인에게 이런 사주풀이를 말씀드리니 염치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리 알게 되었으니 염두에 두고 아이를 키울 수 있겠습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박진사는 마음이 무척 불편했지만 부부가 감사의 뜻으로 전한 말임을 알기에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부부가 길을 떠나고 박진사는 꺼림직한 마음을 가진 채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1년 시간이 흐를수록 중년 부부의 사주풀이처럼 아들은 비쩍 말라갔고 자꾸 체하여 배앓이를 했습니다.
낯빛이 좋지 않은 채 공부를 하겠다고 책상 앞에 앉으니 그 모습을 보는 박진사의 마음은 타들어갔습니다. 아, 그 사주풀이가 맞았나 보다. 그렇게 틀리기를 바랬건만. 가만히 있자. 내가 이러고 있을 수는 없지. 아들을 위해 뭐라도 하고 싶었던 박진사는 홀로 역학과 관련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흉한 것이 있다면 이것을 막을 방도도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박진사는 역학을 공부하고 아들은 과거 시험 준비를 위해 학문에 매진하며 20여 년이 흘러 어느덧 아들이 27살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들은 식년시와 별시 등을 합해 4번의 과거를 보았는데 모두 낙방하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학문의 조예가 깊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시험장에만 가면 배가 아프거나 시제를 잘못 읽거나 갑자기 사고가 나서 시험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등의 불행이 계속되어 4번 연속으로 낙방을 해왔던 것입니다. 더욱 속이 상하는 일은 학문이 깊은 아들이 함께 공부하던 친구들에게 모르는 것을 알려주곤 했는데 아들의 도움을 받은 친구들은 모두 과거에 급제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온갖 불행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포기하지 않고 올해도 과거 시험을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은 넉넉지 않은 집안 형편을 알고 있었기에 간소한 보찜만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이번엔 준비 과정이 비교적 수월했으니 좋은 일 있을 거야. 여행 경비를 조금이라도 아끼려면 밤에는 걷고 낮에는 나무 밑에서 노숙을 해야겠다. 아들은 허약한 몸을 이끌고 고생고생하여 시험 하루 전날 겨우 시험장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거의 도착했으니 조금 쉬어도 괜찮겠지? 너무 피곤하면 또 시험을 잘 볼 수 없을 거야. 한양에 도착한 아들은 동이 터오자 몹시 피곤하여 나무 밑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지친 아들은 순식간에 잠이 들었고 잠시만 눈을 붙인다는 것이 그만 그날 오후 늦게까지 잠을 자고 말았습니다. 찬 기운에 눈을 뜬 아들이 놀라 주위를 확인해 보니 소중하게 간직했던 보찜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쿠 내 보찜! 보찜이 없어졌네? 이를 어쩌나? 누군가 아들의 전 재산인 보찜을 훔쳐간 것이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날이 저물어 어두워지는데 갑자기 빗방울이 한두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아,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번엔 어떻게 과거를 보라고. 지필묵이라도 남겨두고 가져갈 것이지 이런 가혹한 시련만 주시는 것인가. 하지만 내가 여기서 무너질 순 없지. 아들은 마음을 굳게 먹고 비 피할 곳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익숙치 않은 마을을 헤매던 아들은 약간 떨어진 곳에 있는 물레방앗간을 발견하여 뛰어 들어갔습니다. 휴, 다행이다. 그래도 죽으라는 법은 없구나. 여기서 밤을 지내고 새벽에 시험장으로 가면 늦진 않겠소. 방앗간에 들어선 아들이 한숨을 돌리고 있는데 갑자기 방앗간 문이 삐그덕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아이쿠! 아들은 자기도 모르게 몸을 숨겼습니다. 집더미 뒤에서 몸을 숨기고 찬찬히 살펴보니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한숨을 푹 쉬더니 방앗간 대들보에 꼬아온 줄을 걸고 목을 매려하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아들이 달려나가 여인을 막아섰습니다. 안 됩니다. 이것이 무엇하는 짓입니까? 갑자기 뛰어나온 아들을 본 여인은 깜짝 놀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이구머니! 여인은 뒤로 물러서서 자신을 막아선 아들이 자신을 해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더니 곧 흑흑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을 지켜보던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사연이신지는 몰라도 목숨을 쉽게 버려서는 아니 돼요. 흑흑. 여인은 한참을 흐느껴 울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제 억울한 이야기를 들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좋소. 이야기해 보시오. 이렇게 아들은 여인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며칠 후 혼례가 예정되어 있던 규수였는데 어제 갑자기 신랑집에 불이 나 그 집 부모와 신랑이 모두 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근처 마을에는 자신이 신랑감을 잡아먹은 여자라고 소문이 퍼져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죽으려 했다며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여인의 이야기를 들은 아들은 여인을 위로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사연이 참으로 딱하게 되었소.
하지만 목숨을 끊기 전에 내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겠소? 아들은 곧 여인에게 자신이 27살 먹도록 하는 일마다 안 되어 부모님 덕에 살고 있으며 과거를 4번 떨어졌고 오늘도 보찜을 도둑 맞아 지필목이 없어 내일 과거 시험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몸이 허약하여 항상 병을 앓고 산다는 것도 말했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어찌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들은 여인이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들도 북받쳐 함께 안고 울었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은 따뜻한 기운이 가슴속 깊이 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지? 배가 아프지 않아. 27년간 한 번도 안 아픈 적이 없었는데? 아들은 무척 기뻐하며 여인을 보았는데 상기된 얼굴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둘은 약속이나 한 듯 서로에게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서로에게 빠져버린 두 사람은 물레방앗간에서 그날 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다음날 새벽 따스한 여인의 품에서 깨어난 아들은 아프던 곳들이 모두 사라져 온몸에 힘이 솟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잠에서 깬 여인의 얼굴도 환하게 빛이 나는 것이 어제 목을 매려 했던 창백한 여인과 같은 사람이라고는 볼 수 없었습니다. 잘 주무셨소? 내가 결심한 것이 있다오. 무엇입니까? 내가 많이 부족하지만 그대만 괜찮다면 평생 나와 같이 하겠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할 일이 있소. 내가 과거를 봐야 하니 혹시 지필목을 가져다 줄 수 있겠소? 과거 시험을 마치면 당신을 데리러 오겠소. 그렇게 하셔야지요.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렇게 여인은 집으로 돌아가고 잠시 후 여종이 보자기를 아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보자기를 열자 지필목과 주먹밥, 경비가 들어있었습니다. 무사히 시험장에 도착한 아들은 생전 처음 몸이 가볍고 머리가 맑았습니다. 거참 신기한 일이군. 이렇게 머리가 맑다니?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네? 하하하! 아들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시험장에 들어섰습니다. 잠시 후 시험 응시자들이 입장을 마치고 긴장 속에 시제가 주어졌습니다. 이번 시제는 무릉도원의 도원향이었습니다. 무릉도원이 있다면 어떤 곳일까? 아, 그렇군. 생전 처음 느껴보는 이 편안함과 아늑함. 이렇게 행복한 순간이 있었을까? 그래, 나에게 무릉도원은 이것을 모두 가져다 준 그 여인과 함께하는 곳이야. 막힘없이 술술 답지를 작성한 아들은 시험지를 제출하고 시험장을 나섰습니다. 한편 다른 수험생들은 책에서만 보았던 도원향에 대해 저마다 답을 내려고 전전긍긍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응시생들이 모두 나가고 채점이 시작되었는데 이번 시험은 특별히 왕이 직접 채점하게 되었습니다. 신통치 않은 표정으로 여러 답지를 살펴보던 왕은 아들이 작성한 답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글을 천천히 읽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아, 그렇지. 진정 행복을 느끼는 곳이 낙원이지 무릉도원이 따로 있겠나. 그러고 보면 나에게도 행복한 기억이 있었지. 지금은 너무 오래되었지만 어린 시절 유모와 함께 뛰어놀던 후원이 나에게는 무릉도원이었어. 왕은 아들의 글을 읽고 사화에 얽혀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던 유모를 떠올렸습니다. 여봐라, 이 글을 쓴 자를 장원으로 택하겠노라. 왕은 아들을 장원으로 뽑았습니다. 한편 과거 시험을 마친 아들은 주막에서 시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다리다가 다음날 정오에 장원급제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가 없구나. 내 생에 이런 좋은 일이 있다니. 이 모든 것이 그 여인 덕이다. 임금의 부름을 받고 모든 절차를 마친 아들은 한 걸음에 여인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어사화가 꽂힌 복두를 쓰고 아들의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동네 사람들은 깜짝 놀라 아들의 뒤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리 오너라. 아들이 문을 두드리니 하인을 앞세운 여인이 버선발로 뛰어나와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원급제를 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 장하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와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아, 그게 무슨 말이오.
제일 먼저 기쁜 소식을 그대에게 알리고 싶었다오. 아들은 여인의 안내를 받아 여인의 부모님에게 혼인 승낙을 받으러 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어서 오시게. 내가 딸을 통해 자네 이야기를 들었네. 먼저 찾아뵈었어야 하는데 과거 시험을 보게 되어 이제야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큰 시험을 치르느라 수고가 많았네. 제가 따님 덕분에 관직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따님과 혼인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럼 그렇게 해야지 여부가 있겠나? 여인의 부모님은 한바구음을 지으며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들은 여인의 부모님의 환대를 받으며 여인의 집에 이틀 동안 머물렀습니다. 꿈 같은 시간을 보낸 아들은 여인을 데리고 본가를 향해 서둘러 길을 떠났습니다. 여러 날이 걸리는 고된 여행길이었지만 아들은 몸이 아프지 않으니 지치지도 않았습니다. 어느덧 둘은 고향에 도착하여 집에 들어섰는데 아들의 건강한 모습을 본 박진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아들 뒤에 어떤 아름다운 처녀가 함께 들어오는 것을 보고 더욱 놀라 물었습니다. 아니 얘야,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 아들은 싱글벙글 웃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 장원급제했습니다. 아니 뭐야? 이럴 수가, 이럴 수가. 박진사는 너무 놀라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장하다, 정말 했었구나. 그런데 저 처녀는 누구냐? 저 아버지, 며느리입니다. 하하하. 아들은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들의 말에 박진사는 눈을 빛내며 처녀를 살펴보았는데 아주 예쁘고 기품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동안 역학을 공부했던 박진사는 곧 며느리의 사주를 확인하여 둘의 궁합을 보았습니다. 며느리의 사주를 풀어본 박진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 처녀는 불이 넘쳐나는구나. 경사로다. 하늘이 도우셨다. 토의 기운이 약해 모든 일에 장애가 있는 우리 아들의 사주를 넘쳐나는 불로 도우니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밝은 태양이 뜨는 형국이다. 둘의 궁합이 무척 좋아. 처녀도 불의과의 성격이 조급하고 과격한 것이 문제가 될 텐데 토의 기운을 돕느라 과함이 지성으로 변하니 지혜로운 여인이 될 상이다. 천생배필이구나. 둘 다 최악의 사주를 갖고 태어났지만 이렇게 만나니 최상의 사주로 바뀌었어. 이제 되었구나. 하하하. 이 사실을 알게 된 박진사는 서둘러 처녀의 부모님을 모시고 성대한 혼례를 치렀습니다. 이후 장원급제한 아들은 유생들을 가르치는 기관에서 일하다가 왕의 신임을 얻어 지방의 관찰사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어려웠던 과거를 기억하며 백성들을 위해 헌신하는 관리가 되었습니다. 특히 아내는 힘든 고비마다 지혜로운 조언을 하여 공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늘에 맺어준 부부는 부모님을 모시고 칭송받는 관찰사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